약간 소강 상태예요. 그죠? 신천지 사람들 뭐 거의 99% 오늘 하면 이제 뭐 100% 정도 오늘 저녁이면 이제 끝나겠죠.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자기가 감염돼 있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일종의 예전에 그 일본의 옴질리교 같이 어떤 테러를 목적으로 어떤 굉장히 긴 플랜에 계획을 짜서 테러를 목적으로, 그죠? 지금 딱 선거철 앞쪽에 이런 이상한 행위를 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어떻게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고 봐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봐요. 철저하게 뭐 근데 뭐 지금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백신이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으면 그 사람들은 다 죽겠죠. 만약에 상태가 심각하다면. 뭐 아무튼 뭐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 그 신천지 내에서도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정말 그 오대양 사건이나 옴진리교, 일본의 옴진리교 같은 그런 독가스 테러 같은 어떤 그런 건지, 그런 사이비 종교들 많아요. 그죠? 그 참 안타깝던데, 참 종교라는 게 좋게 이렇게 사용하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우리 종교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 그렇게 막 바르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이런 역사만 있지는 않아요. 종교의 역사들을 보면 오히려 슬픈 역사가 더 많죠. 그죠? 어, 그래서 문득 요즘 또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크게 번지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그 파티마제 3예언이라고 있는데 그 교황청에서 봉인한 예언이 있어요. 그 내용에 뭐 지금 소문에 의하면 막 이렇게 그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쓰러져 있는데 뭐 어디를 이렇게 자기가 올라갔는데 뭐 하여튼 뭐 좀 안 좋은, 교양청이 약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예언이었대요. 근데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탈리아에 번지니까 바로 그 근처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 파티마제 3예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그래요. 그죠? 그 가톨릭을 이렇게 보면 물론 가톨릭과 관련된 영화들이 되게 많죠. 이런저런 워낙 그 역사가 깊으니까 그 역사가 뭐 다 좋은 역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톨릭의 어떤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예언이나 뭐 유언 뭐 예언 같은 걸 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느낌에 그 있는지는 실제로 모르겠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가톨릭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친구들 이렇게 또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그런 거 미래를 본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또 그런 수녀님들도 수행을 많이 하니까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많겠죠. 아무래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과거에 그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 전주 카톨릭 쪽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환상 같은 걸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노스트라다무스 뭐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야기는 책을 팔라고 좀 재밌게 쓴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세기말을 뭐 종말이 올 거라 그랬는데 오진 않았죠. 그죠? 근데 진짜 뭐 아직까지 이런 바이러스나 옛날에 뭐 흑사병 과거에도 패스트 뭐 폐렴 이 말고 코로나 말고 다른 폐렴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지만 인류가 전멸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죠? 바이러스나 질병 때문에 인류가 전멸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연히 대구에서 만약에 어, 항체에 감염이 됐는데 그 항체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몸에 들어왔는데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면, 그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검사를 10만 명, 20만 명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20만 명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 알아내서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아마 백신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백신을 항체를 가진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만약에 항체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더 가정을 한다면 국정원이 감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 약간 엿먹이려고 수면제를 먹여놓고 이 사람한테 죽으라고 고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냥 뭐 하더니 근데 우연히 또 다시 안 죽어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항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죽으라고 바이러스를 넣었는데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가면 뭐 돈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항체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돈을 안 주려고 몰래 피를 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범죄죠. 그죠? 일단 범죄죠. 왜냐면 몸에 혈압 뭐 헌혈 같으면 자기가 자인해서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면제를 먹여놓고 몰래 빼갔다면 이건 범죄인 거죠. 그죠? 이건 뭐 정확하게 어떤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범죄에 해당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 항체로 누군가가 이익을 챙겼다면 그것도 바로 뭐 절도 이렇게 되겠죠. 최소한 절도죄가 되겠죠. 특수절도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이 정부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다만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게 문제겠죠. 그죠? 열심히 찾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열심히 찾는 이유가 만약에 찾아야지 미국도 살고 다른 데도 다 하는 거죠. 못 찾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10억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국이 가장 유리하죠.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살 확률도 높아요. 그죠? 그리고 10억 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항체를 만약에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중국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중국 인구가
뭐 한 5억 명 정도 죽는다고 가정하고, 그럼 전 세계가 다 전멸했다고, 똑같은 숫자가 다른 나라에도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국은 또다시 진짜 옛날 그 청나라 시대나 이런 것처럼 정말 소총만 있어도 충분히 손쉽게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유럽을 아마 다 점령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쪽수로. 그죠?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할 테니까. 또 이런 또 재미난 영화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니까 문득 그 최근에 나왔던 좀비 영화들 있죠. 뭐 바이오하자드 게임도 마찬가지고, 바이오하자드 뭐 그런 스타일하고 되게 비슷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만 좀비는 이제 물어서 전염시키고, 코로나는 이제 호흡기로 전염시키고, 뭐 그거의 차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그 걸리면 죽기도 한다는 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물고 그런 어떤 비주얼적인 거, 그런 걸 제외하고는 둘 다 비슷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그럼 좀비 영화에서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분명히 그 안에 해답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바이오하자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누군가가 만든 생화학 무기 같으면, 바이오하자드에서는 해독제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해독제, 뭐 백신이 있었던 거죠. 바이러스를 만들 때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죠? 뭐 어딘가에는, 만약에 이게 누가 만든 바이러스 같으면 백신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다만 조금 더 연맥이고 풀겠죠. 그죠? 누군가의 지시하에, 진짜 뭐 일루미나이트나 그 누구죠? 그 위에 뭐 또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뭐 진짜 일루미나이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시아존을 엿먹이려고, 그죠? 아시아존을 엿먹이려고 이걸 뿌렸을 가능성.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벙커에서 웃는 거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최근까지도 물론 이제 앞으로 무관중 게임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미국은 너무 여유로워요. 야구 그걸 하고 있는데, 스프링 그 뭐죠, 그 야구 하기 전에 하는 거, 그걸 하고 있는데 관중들이 마스크도 아무도 안 쓰고 그냥 야구를 다 보고 있어요. 그죠? 저거 확 퍼질 텐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너무 여유가 있어요. 축구도 보면, EPL도 보면 축구를 다 보고 있어요. 분명히 이탈리아는 무관중 게임을 하고 있어요. EPL도 곧 무관중 게임을 한다고 하긴 해요. 근데 너무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장관이라든지 뭐 부통령 이런 사람들도 감염이 돼요. 그런 거 보면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아무튼 지금 한국도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뭐 밤잠 안 자고, 지금은 백신이 나와 어쨌든 백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때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됐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 사람들 뭐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네요. 신천지 사람들만 빼면 대구 사람 자체는 얼마 안 돼요. 그죠? 보니까 한 1000명도 채 안 되는 거, 한 200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던데. 그죠? 그 정도면 솔직히 신천지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그냥 하루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하루에 10,000명 검사하는 속도로 봤을 때는 하루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다 검사가 끝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신천지 개인적으로 악질로 보는 게, 오히려
자기들이 이렇게 안 걸린 사람도 있고 걸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이 치료를 못 받게끔, 검사를 못 받게끔 지금 방해를 하잖아요.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방해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병실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신천지 관련 그 간염자들이 병실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정작 일반인 치료해 받아야 되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인들은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참 안타까워요. 그죠? 굉장히 어찌 보면 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악질적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구속 수사하고 깜빡이 쳐야 돼요. 그죠? 거의 옴진리교 테러 사건 뭐가 달라? 이게 도대체 세월호 같은 사건이랑 뭐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또 이상한 짓도 했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사인이 있는 뭐 시계 들고 그 옛날 그 새누리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행동도 했다면서요. 그죠? 그게 말이 되나요? 박근혜 대통령 고향이 대구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 기반이 대구인데 대구에다가 바이러스를 뿌리겠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그죠? 민주당이만 몰라도 그 뿌리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를 하고 만약에 다 치료를 했는데 한 명 치료를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또 퍼뜨려요. 그죠? 흡사 좀비 바이러스 같이 다 엔딩 봤는데 또 물어서 또 바이러스 또 좀비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사람이 또 콜록해버리면 또 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 대구 시민이 2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50만 명을 다 백신을 맞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200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맞고 자기가 걸린 줄 모르고 백신을 안 맞고 돌아다니면 또 백신 맞아서 또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서울까지 올라갔죠. 서울에도 지금 병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혹시 서울에 병원은 좋은가 싶어가지고 여기 대구 병실이 없으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갔다가 막 거부를 당하고 이러나봐요. 병원이 바이러스 퍼진다고 진료 거부를 당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쏘기고 다니고 이러다가 지금 더 큰 낭패를 보고 그러죠. 죽기 싫으니까. 그죠? 큰일이에요. 그죠? 참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도대체. 그죠? 참 큰일이에요. 그죠? 문천지와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거는 뭐, 자, 요 근래에 일어났던 B급 종교단체 사건 3개가 있죠. 세월호하고 종교적 병역 거부하고 지금 이 신천지하고 3개가 있는데 다 민주당에 득이 되는 일을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종교적 병역 거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죠. 그죠?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도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단체 3개하고 도대체 이 문천지, 요즘 이제 문천지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종교단체 3개하고 도대체 문천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 궁금해요. 그죠? 아무 관계 없지는 않을까요? 분명히 이거는 아무 관계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모든 이익을 민주당이 다 받는데 어떻게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하고
종교적 병역 거부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걸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 내에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예전에 뭐 안철수 아저씨 당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심지어 비례대표까지 했어요. 심지어 어차피 같은 그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뜻을 뭐 당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뜻은 같잖아요. 그죠? 뭔가 이건 진짜 뭐 뭔가 관계가 없다고 보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어, 전 국민에게 항체가 있어야 해서 장기전을 예상을 합니다. WHO에서는 백신 만드는 데만 예전에도 처음에도 그랬어요. 어, 이렇게 실험을 하고 후유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한 완전한 어떤 항체 바이러스 이제 백신을 만들려면 최소한 2년은 걸린다, 2년 가까이는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이 하루에 10,000명 정도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뭐 어떻게 검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빠르게 원래는 그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하루에 많아봐야 500명이래요. 그러면 18개월 정도 후에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500명 검사해가지면 전 인류가 다 사망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몇만 명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만 명 죽을 거라고 예상했던 기준이 한국처럼 하루에 10,000명씩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하루에 500명 정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봤을 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백신을 만드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만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다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이게 무슨 화장을 하고 시체를 태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매장보다는 화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죠. 화장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바이러스라서 몸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다 태워버려야 되죠. 고열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장기전이 될 것 같고 근데 옛날 메르스도 그때 당시 지금 메르스를 깼죠. 코로나가 메르스를 깼는데 그때 당시도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메르스 앓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는 조금 더 독하긴 해요. 그죠? 메르스보다 속도도 빠르고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막 거의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될 정도로 악화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렇게 싶고 아무리 격리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대구 같으면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 확진이 안 나와서 괜찮아 가지고 이제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했는데 우연히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콜록 해버렸어요. 그죠? 그럼 또다시 다 퍼져버리는 거잖아요. 참 걱정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6천만 정도 되는데 6천만 명을 다 백신이 있다고 가정하에 6천만 명을 다 백신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과 인력과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는 격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될 수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랑 만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하고 이미 만나서 감염된 사람만 어떻게든 백신이 있다면 빨리 백신을 맞춰가지고 뭐랄까 이게 정상 대체 감염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뭐지 뭐 애기들 같은 경우 애기들부터 초등학교 애기들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는 애기들부터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단체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애기들 그때부터 단체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직장인도 마찬가지지만 애기들이 아무래도 성인들보다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만약에 백신이 생기면 다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다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와가지고 백신 맞고 몸의 항체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만약에 백신이 있다면 가장 먼저 맞아야 될 사람은 의료진이겠죠. 그죠? 항체가 있는 백신이 있다면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이신 분들 뭐 그런 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면 군인들 뭐 공군 파일럿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특수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군인 특수 군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맞아야 돼요. 우선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건강하니까 안 맞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 틈을 타고 뭐 이렇게 한국을 넘볼 수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맞아야 되고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경찰이 맞아야 돼요.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갔어요. 난동을 피워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예요. 그래서 체포하면서 감염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경찰이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감염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환자 중에는 임산부들, 아기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나 현재 임신을 한 임산부들 그런 분들도 맞아야 되죠. 먼저 맞아야 되죠. 우선순위가. 아무튼 경찰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이렇게 앰뷸런스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맞아야 되고 택배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맞으면 좋죠. 왜냐면 이렇게 지금 저도 택배 아저씨들 와가지고 배달 요즘 보니까 막 마스크 하나 사는데도 막 물량이 폭줄해서 밖에 못 나가니까 택배 아저씨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아저씨들 그분들 맞아야 되죠.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감염되는 집을 방문할 수가 있으니까 택배 하시는 분들 백신 있다면 맞아야 되겠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맞아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 아무래도 지금 한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죠. 왜 이제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음 달에 선거니까 지금 연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 총선이잖아요. 어차피 임기가 끝났어요. 그죠? 어차피 새로 뽑을 거기 때문에 가장 백신을 나중에 맞아야 될 사람은 국회의원. 바로 국회의원 바로 앞에 맞는다면 대통령이겠죠. 본인이 사태를 만든 책임이 있을 테니 그 다음에 국회의원 바로 앞에는 대통령이겠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경제가 걱정이에요.
이제 안 나가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동안 문 닫았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이 끊기게 되죠. 물론 일부 저희 동네는 이제 슈퍼라든지 뭐 이런 데는 운영을 해요. 가게라든지 뭐 만두집이라든지 뭐 저희 집 근처 시장도 뭐 운영하고 다 해요. 하긴 하는데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내라든지 뭐 은행도 지금 약간 단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이 멈춤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떤 집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가령 뭐 마스크 만드는 공장의 원단이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중국 공장이 멈추면서 원단 수입이 힘들어진다든지,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들, 소비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런 제품들 가격이 이제 재고가 바닥이 나면 폭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안 쓰면 되는 거는 그냥 안 쓰면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자동차 같은 거는 어차피 집 밖을 안 나가니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동차도 지금 안 팔리고 있죠. 기름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기름 밖에 나가질 않고 운송을 하지 않고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지금 유가가 어때요? 그죠? 유가가 완전히 바닥이죠. 지금 사우디나 아랍 쪽에 기름을 팔아서 이제 조금 올랐는데, 유가가 이제 조금 올랐어 가지고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유가가 바닥을 찍고 있어요. 그죠? 그 경제가 좀 걱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어요? 내렸죠. 큰 폭으로 내렸죠. 일단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내렸어요. 그죠? 이게 빨리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고쳐도 번지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 사람은 조심을 하겠죠. 그죠? 조심을 하겠지만 이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또 걸릴 수 있고 또 걸릴 수 있고 그래요. 그죠? 가장 좋은 거는, 그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 몸으로 조금 들어왔어요. 그죠? 많이 안 들어오고 조금 들어왔는데 몸에 항체가 생기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몸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잡아 없애버리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자가 면역력이 좋아야 되죠. 즉 췌장의 기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산으로 녹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식초하고 오렌지 주스 많이 드시고 계신지, 또 그것만 주구장창 먹으면 속쓰리니까 밥도 드시고, 그죠?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단백질은 조금 피하시고, 하지만 잘 드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좀비라고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만약에 치료가 되신 분이라면 속이 답답해서 밥을 못 먹었을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리고 먹으면 오바이트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그러면 정말 이런 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왜 좀비가 막 사람은 물로 막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백질이 필요로 한 거죠, 몸에서.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백질을 계속 잡아먹기 때문에 몸에 단백질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좀비가 사람을 이렇게 물려고 하는, 막 뜯어먹고 하는 것과 약간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한국 뭐 대구 시민들, 저도 지금 뭐 대구에 살고 있지만
정부 통제에 따라서. 근데 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5.18하고 비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컨셉이 다르죠, 그죠? 그쪽은 어떤 또 다른 독재에 대한 어떤 항쟁 그런 거고, 이거는 지금 그거랑 싸우는 거잖아요. 바이러스와, 그러니까 병마와 싸우는 거잖아요. 시위를 하게 되면 시위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 옮기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반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행히도 뭐큰 불상사는 없어. 물론 산발적으로 마스크 달라고 낯들고 오는 그 어떤 할아버님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던데, 뭐 칼부림도 몇 번 나고 했나 봐요. 검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이런 정말 어떤 극악의 이런 상황이 되면 멘탈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죠. 이렇게 침착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람이 놓여지게 돼요. 아무리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복적으로 계속 뭐 약국을 막 한 열 몇 번 갔는데 계속 마스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열받겠죠, 그죠?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정부 같은 것도 이렇게 뉴스에 브리핑하는 거 보면 좀 한심하죠, 그죠? 그런 왜 아직 저러고 있지? 왜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 저러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신천지 사람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확실한 신천지 관계자라는 확실한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강제적으로 이거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빨리 소환해가지고 빨리 검사 해보고 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본인들도 나중에 욕을 덜 먹으려면 협조를 해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신천지 사람들 때문에 일반인이 검사를 못 받잖아요, 그죠? 신천지 사람들이 격리를 해야 되니까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검사 자체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협조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죠? 왜 정부가 하는지 또 좀 답답하고, 그죠? 지금은 마스크 사는데 700억을 쓸 그게 아니라 지금은 격리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면 700억이면 700억이면 중국같이 그렇게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격리실을 만들어야 돼요. 700억이면 지금 서울에 인구가 1000만인데 지금 거기 바이러스가 만약에 퍼졌다고 가정하면 어떡할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대구 250만하고는 달라요. 서울은 1000만이, 서울 경기 1000만이에요. 1400만 정도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격리실 하나도 없이 계속 퍼져나갈 텐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제가 정부에 한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에 이렇게 퍼졌으면, 그죠? 그 서울이나 이쪽은 만약에 덜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덜 퍼졌다 그러면 거기 어디 좀 한적한 데다가 격리실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격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리모델링 같은 걸 하든지,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뉴스에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떤 연수원 같은 거 미리 지어놓은 거, 뭐
그런 걸 지금 제공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고 있나 본데, 하려고 하나 본데.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그 대구 경북은 그런 시설에 가서 그나마 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 시설 가서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격리를 할 수 있는데 서울은 어떡할 거냐고요. 서울도 보니까 지금 하나둘씩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은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그죠? 서울같이 그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면 어떡할 거냐, 대책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당장 건물을 짓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게 뭐 어디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딱 한 군데가 떠오르더군요. 용산 미군기지. 용산 미군기지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마침 거의 다 철수를 했다면서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정부에서 미군들한테 빨리 지원을 해줘서 빨리 평택으로 가게 만들어주고 그 용산 기지를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실로 쓰는 게 어떤지. 건물도 아직 철거도 안 했고, 그죠? 손도 안 댔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도 있고 물도 들어오고 거기 이렇게 찾아보면 병원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격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만약에 미군하고 잘 이야기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빨리 평택으로 옮기고 이걸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잘 이렇게 조율이 이야기만 잘 되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실로 용산 미군기지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완전 좋아요. 그죠? 거기 식당도 있죠. 거기 식당도 있기 때문에 좀 컨테이너 하우스 몇 개만 갖다 놓는다면 옷 입고 벗고 통제되죠. 기지니까 통제되죠. 그리고 굉장히 넓다면서요. 용산 미군기지가. 제가 알기로는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다 철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만 요렇게 못 들어가게 하고, 그죠? 일부만 벽을 치든지, 그죠? 높은 벽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 소음 방지, 왜 그 도로 고속도로에 치는 벽 같은 거, 그런 거 쳐가지고 못 넘어오게, 기침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못 넘어오게 일단 막아버리고 그 뒤쪽으로 쓰든지, 그죠?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용산 그 미군기지 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거기 침대도 다 있을 테니까. 그죠? 침대도 있겠죠. 미군들이 쓰는 침대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미국 서울은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환자가 늘어날 경우.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미군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 거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정부가 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 하고 있죠. 그죠? 그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좀 그래도 대구는 어쨌든, 경북은 조금 아직 그 전체 시설 전체가 감염된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거 외에 대구는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다 검사가 됐기, 거의 끝났기 때문에 대구는 이제 일반 감염자는 별로 없어 보여요. 다행히 일반 감염자는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한 1, 2주 정도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 뭐 전체적인 의견이고, 이게 또 이제 다 잡았는데 또 누가 콜록거려서 번질 수 있거든요.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되고 확실하게 바이러스를 뿌리를 뽑으려면 조금 더 대구 시민들의 어떤 협조와 어떤 약간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약간의 고통 분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죠? 뿌리를 뽑으려면 뿌리만 뽑으면 뭐
대구는 아마 뭐 그 문재인 행정부가 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개소리고 그죠? 대구 시민들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 거죠. 문재인하고 상관없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관없고 그냥 대구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어, 큰 불상사 없이 이렇게 정부와 잘 협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이 힘든 이 난관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조금 힘드시더라도 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좀 뭐 원래 좀 안 좋은 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